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모습이죠. 시장 오늘은 약간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 이런 추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잘 지켜지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우리가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제가 지금 그 파란색 상승이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습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이렇게 파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307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내일이라든지 모레까지도 해서 상승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해서 시장이 이제 앞으로 상승이니까는 계속 올라갈 거야. 너무 좋아.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상승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생길 수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상승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행동을 옮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70포인트까지 왔을 때 결국은 이 파동의 추세 안에서 밑으로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거는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다 또는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식 시장에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주가라고 하는 것이 좋아서 올라간다, 무조건 안 좋아서 떨어진다라는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오차 범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정 범위 안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요.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307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70 그리고 밑으로는 2800까지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무조건 안 좋아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공포 물량이 나오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와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 뿐인 거지, 지금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상승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은 생각보다 별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또 매수 심리가 발동한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요, 사실은 이렇게 상승 종목이 조금 많고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까지는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 체크하는 게 바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인데, 아무래도 좀 강한 시장이고 반등이 좀 나오는 시장이니까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굉장히 좀 탄탄하고 이름 있고 뭔가 좀 업종에서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와 주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선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 올라와 있는 상한가가 한 개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국보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딱 보니까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를 잡을 만한 종목은 없고, 기술적 반등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가 좀 올라왔다가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오는 정도, 그런 종목들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시장이 올라오는 게 강한 게 맞는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지수는 올라왔으나 시장은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상승이라고 좋아할 것은 전혀 없다. 경제방송이라든지 TV에서 지금 증시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간만에 반등이다,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속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 존재하고요. 그리고 올라온 종목이 굉장히 터무니없다라는 점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강한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국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요. 국보 디자인이 이제 테슬라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담처럼 했던 천슬라, 예, 1000달러에 있는 테슬라라고 하는 거죠. 천슬라가 가능할 것인가 했는데 주가가 1024달러로 마무리가 되면서 천슬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지분을 어느 정도를 이제 국보 디자인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택도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지분을 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얼마나 많은가? 사실 좀 커요. 현재 주가로 따진다면은 지금 이제 12만 주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가치를 조금 생각해서 본다면 1,500억 정도 해당되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투자 회사인가라고 했을 때는요. 투자 회사라고 보긴 좀 힘들겠죠. 동사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확천금이라든지 어떤 횡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게 뭐 좋은 거긴 합니다. 갑자기 어떤 친구가 로또 당첨이 됐다 하면 좋은 걸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을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로또 당첨됐을 때 그 로또 당첨자들, 1등 당첨자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봤더니 조금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가? 역시나 이 돈을 자기가 앞으로 인생을 좀 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조금 보탬이 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흥청망청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분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게 물론 좋은 호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것으로 바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나중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회사 외형을 키운다든지 점유율을 키운다든지 새로운 신사업을 열어가지고 뭔가 좀 수익 모델을 조금 짱짱하게 바꾼다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지분 가치가 좋을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쌓이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고요. 주식수가 75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식이 조금만 몰려도 주식수가 없어서 상한가로 금방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제 단순 테마로 올라왔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이런 약간 조금 작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별거 아닌 내용으로 이렇게 급등, 단기적인 호재로 급등했다 하면요, 이런 건 대부분 단기간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 가지고 이제는 27,800원에서 아마 3만원 초입후까지는 급등 나올 수 있겠는데요, 단기간에 바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올라타는 건 금물이다. 그리고 들고 계셨던 분들도 과욕불급이죠.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너무 과욕을 부리다 보면은 타이밍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조금 막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안전하게 챙긴다라는 느낌으로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온 종목인데요. 멜파스입니다. 파산 신청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던 기업이었는데 이 채권자가 아무래도 파산 신청, 그러니까 부도 신청을 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원래 잘 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돈을 갚으려면 기업을 영위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채권자들이 돈을 못 갚는 것 같다. 그러니까 A씨 이거 그냥 파산시켜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기각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기각되고 정지가 풀리고 지금은 다시 상한가 근접으로 급등되어 있는데 오늘 상한가에는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아침에 좀 올라왔던 흔적은 있으나 그 이후로 상한가에는 잠기지 못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이제 3시 5분이지만 아마 장 마감에 가까워가지고는 밑으로 쏟아져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듭니다. 윗꼬리 달고 내려가겠죠. 이런 거는 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냐면요, 이렇게 쏟아져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상한가 근처에서 얼쩡얼쩡 거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함부로 사시면은 밑으로 훅 빠지면서 윗꼬리를 잡게 되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웬만하면은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건 갑자기 후루룩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은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냥 매도를 조금 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상한가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는 매매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상한가 잠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도 뭔가 좀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휘청휘청 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장 마감에
후루룩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뭐 그 외에 상한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는 이제 티플렉스 정도가 되겠죠. 25%에서 지금 계속 슈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티플렉스는 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제 장 마감에 정말로 이게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좀 갖게 되는데요. 일단은 전기차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관련 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티플렉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사실은 좋은 건가라고 했을 때는 좀 그저 그래요. 이것도 딱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주식수는 뭐 적당히 있는 부분인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다라기보다는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고 올라가 버렸죠. 아무래도 이제 스테인리스라든지 뭐 광물 자원 개발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배터리 핵심 원료 관련주 이런 쪽으로 엮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상승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온다라는 걸 확인해 봤을 때, 전기차 관련주 티플렉스 말고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좀 많이 보이잖아요. 뭐 이를테면 성창오토텍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시야를 넓혀 보면은 살만한 기업들은 조금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상급등 해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너무 눈독 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가치를 좀 보시면서 괜찮은 기업들을 잡아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다. 지금 시기는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조금 체크하시고 올라오지 않은 기업 위주로 보신다면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리고 뭐 반등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거 별로 상관없이 여러분들 계좌는 조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